자신의 목을 조르고 자신의 발과 손을 뒤로 해가지고 포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전부 다 거짓말로 꾸며낸 것 같아요. 살인 범죄, 살인 전과가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강요, 폭행 이런 사건들도 있고, 지금 살인미수와 특가법, 보복상해, 그리고 보복감금에 대한 그 피고인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된 지, 구속된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하거든요.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억울할 만 하겠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최근 들어서 사건을 하나 맡은 게 있는데, 그 사건의 범죄가 무엇이냐면 살인미수와 특가법의 보복상해, 감금 이런 죄명을 가진 그런 사건을 맡았는데, 제 의뢰인이 피고인입니다. 그 피고인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된 지, 구속된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의뢰인의 과거의 전과 기록을 좀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거에 이제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불법적인 사업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살인 범죄, 살인 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강요, 폭행 이런 사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죄명이 많은데, 그런데 지금 살인미수와 특가법, 보복상해, 그리고 보복감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자료들을 다 검토를 해봤는데요.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억울할 만 하겠더라고요. 이게 이 수사 기록이 너무나 허술하게 짝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짜맞추기 수사라고 해야 되나요? 답을 정해놓고서 이 결과를 목표를 삼아가지고 짜맞추기 되어 있는 그 수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이 검사가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공판이 이번 달 말에 열리는데, 제가 볼 때 이 사건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피고인이 과거에 전과가 굉장히 많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까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똘똘말이 해가지고 뻥튀기 돼가지고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벌을 하거나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이 법을 위반하는 거고요. 피고인이 A와 B의 죄를 지었는데 그 A와 B의 죄를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C라는 엄청난 그 죄를 뒤집어 쓸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가도 똑같이 법을 이용해가지고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이 사건 기록들을 분석한 다음에 어떤 오류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프로파일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피고인이 죄가 있는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냐 이것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어떤 오류들이 있는지 찾아내가지고 바로 잡는 게 바로 저희들의 일입니다.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저의 의뢰인이 과거에 살인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볼 때 살인죄로 분명히 전과가 있습니다. 살인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자세하게 보니까 그 당시에도 이 사람은 이제 국선 변호사였더라고요. 꼼꼼하게 다퉜다면 살인죄를 뒤집어 쓰지도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살인이 이렇게 됐을까? 저는 그게 좀 안타깝긴 하거든요. 분명히 연인 관계에서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고 홧김에 이제 목을 조른 게, 우리 프로레슬링 같은 데 보면 헤드락이라던가 이제 이렇게 목을 조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뒤에서 목을 졸랐는데, 이게 쪼았는데 피해자가 상대 여성이 경부 압박 질식사로 이제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과실에 의해서 이제 사망을 한 거기 때문에 과실치사라던가 상해치사라던가 폭행치사 여러 가지 이 죄명으로 충분히 공소 변경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러하지 못했나, 이런 의문점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그 심신미약을 또 주장을 하고 미성년자이고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형량이 너무 많다. 이거를 주장한 것 같아요. 제가 국선 변호사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처럼 사건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꼼꼼하게 따지고 파고 들어가지고 이제 공소 사실의 이제 문제점을 이제 파고 들어가지고 그걸 파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형량이 이제 줄어들 수가 있고 실체적인 진실을 찾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계속하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하기로 하고요. 이번 사건의 첫 번째 공판이 이번 달 말이거든요.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끈으로 자신의 발과 손을 뒤로 해가지고 포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전부 다 거짓말로 꾸며낸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음 영상에 하나 조목조목 나열을 할 겁니다. 다음 영상 기다려 주시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짜맞추기 수사를 했는지 너무나 안타깝고 검찰에서 이 검사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검토를 안 했는지 분명히 제가 볼 때 이 진술 내역을 보면 질문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들도 이제 검토한 사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단지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너는 전과자야. 굉장히 나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의 말은 하나도 신뢰감이 없어. 너는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돼. 너의 말은 들을 수가 없어. 못 믿겠어.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결론을 지어놓고서 형식적으로 이제 질문과 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요. 그래 놓고서 기소를 했어요. 제가 볼 때 이거 100%예요. 피해자는 자신의 목을 졸랐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 E의 머리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A의 목을 조르거나 살인의 의도를 가지거나 이런 행위는 절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의 말이 맞는지 한번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수사 기록과 이 사건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다음 영상을 시청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